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TVN 드라마 시리즈 슬기로운 의사생활입니다. 간담 최외과 부교수인 이익주는 인싸들의 왕인데요. 그럼에도 언제나 전교 1등에 서울대 의대에 가서는 맨날 나이트만 다녔는데도 수석 졸업에 동기 중에 국시도 1등을 했어요. 인생이 너무 잘 풀리다 보니 그의 사전에는 열등감과 컴플렉스, 선입견이란 개념이 아예 없고 나이 지긋한 교수님의 꼰대 소리도 유연하게 맞받아치는 성격이에요. 또한 간 이식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죠. 시즌 1 1화 익준의 아들 오주가 다스베이더 헬멧 안에 본드를 바르는 장난을 쳤는데요. 익준이 모르고 헬멧을 써버려서 다스베이더 헬멧이 머리에 달라붙은 채로 율제병원 응급실을 찾게 됩니다. 오주는 베이비시터 이모에게 이렇게 외치죠. 아빠 빡쳤어 이모! 다 엎어버린대! 이때 원래 집도이였던 교수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해 수술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응급실에 온 익준을 발견한 친구 송화가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급히 익준을 대타로 투입했고요. 익준은 머리에 다스베이더 헬멧을 쓴 채로 급히 간이식 수술을 집도합니다. 율제병원의 흉부외과의인 김준화는 익준과는 고향 창원에서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오랜 친구인데요. 대학 동기나 다른 의료진, 환자들의 공통적인 평은 싸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싸가지 없다고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는지 환자가 항의하자 간호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저희도 안다고 답할 정도죠. 하지만 준화는 환자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요. 아랫사람들이 잘못한 일에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엄중하게 혼내지만 잘한 건 칭찬도 하고 격려가 필요한 이들에겐 격려도 할 줄 아는 사람이죠. 5화에서 준화는 익준의 동생 익순에게 고백을 하는데요. 익순은 한동안 연락을 안 하며 준화의 애를 태웁니다. 6화에서 준화는 익순의 답장이 늦어지자 초조해하는데요. 마침내 카톡으로 예스. 뭐가 예스? 오늘부터 1일이요. 준화는 병원 복도에서 행복의 댄스를 추며 좋아 죽습니다. 이렇게 첫인상과는 다른 귀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반전 캐릭터로 한마디로 강강약약이죠. 최송화는 율제병원 신경외과 부교수이자 99학번 5인방 중 홍일점인데요. 모범생이었고 병원에서도 똑부러진 모습을 보입니다. 의대 동기 5인방의 어머니들이 며느리로 삼고 싶어 하죠. 5인방의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좋은 성품으로 인해 병원 내 선후배들과 환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죠. 이성적이면서도 다정다감한 의사로 드라마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도 가장 인격적으로 완성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자기 밑에 전공의를 아끼고 배려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호되게 꾸짖기도 하죠. 10화에서 우주의 체온이 38도까지 올라가지만 응급 콜이 오는 바람에 아이 곁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익준은 송화를 급히 불러 우주를 부탁하고 곧장 병원으로 갑니다. 상황을 해결한 뒤 집에 돌아온 익준은 잠이 깬 송화와 같이 아침 식사로 누룽지를 끓여 먹는데 송화가 질문을 하죠. 익준아, 넌 요즘 널 위해 뭐 해주니? 나 이거 샀어. 장작 거치대. 이게 왜 필요해? 화목난로에 장작을 넣는데 장작을 여기에 두는 거야. 그냥 바닥에 놓으면 되잖아. 왜 샀어 그런 걸? 날 위해 그냥 샀어. 나 이거 살 때 엄청 행복했다. 그래 알았어. 잘했어. 너는 뭐 해주는데 널 위해 너한테 뭐 해주냐고. 이렇게 너랑 같이 밥 먹는 거? 너랑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거. 난 나한테 그거 해줘. 라고 말하며 익준은 대학 시절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은근하게 드러냅니다. 11화 후반부 송화는 친구들에게 목 디스크 증상 악화 때문에 수술 부담이 덜한 속초 분원에서 1년 동안 파견 근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12화에서 속초 집으로 이사하던 날 송화는 깜짝 방문한 익준으로부터 간접적으로 고백을 받는데 대답은 하지 않죠. 안정원은 율제병원 소아외과 조교수입니다. 사실 정원은 율제병원을 소유한 율제그룹 회장의 막내 아들이지만 역시 재벌 회장의 아들인 석형을 제외한 친구들은 정원의 배경에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정원의 부친상 이전까지 좀 사는 집 아들로만 알았을 뿐 그 정도일 줄은 모르고 있었어요. 또한 무력이 없는 편이죠. 정원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 집안에서 자랐는데 형들과 누나들 총 4명이 모두 신부와 수녀이며 정원 본인도 40의 나이에 성직자를 꿈꾸고 있어요. 준환의 자취집에 얹혀 사는 등 부모 재산 덕을 보지 않고 개인 수입은 키다리 아저씨 활동 등에 쓰면서 친구들한테 한턱 내는 게 연례 행사일 정도로 전혀 재벌 2세답지 않게 살고 있죠. 어머니가 사실 아파트를 대출받아서 마련하겠다고 말하다가 되려 의사가 되어가지고 모아둔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냐고 어머니한테 타박을 받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가장 만화 속에나 등장할 만한 캐릭터인데요. 현실에서도 소아 외과 의사는 대한민국 전체에 50명이 안 될 정도로 희소하고 집안 자체가 엄청난 부잣집인데다 처음 본 여자들도 호감을 표할 정도로 미남이면서 평생 신부의 꿈을 안고 40살이 넘도록 모태솔로로 살고 있는 말이 안 되는 인물이죠. 간담 최외과 펠로우인 장겨울은 정원을 짝사랑하는데요. 12화에서 겨울은 정원의 사무실에 찾아가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자꾸 눈물이 나지? 죄송합니다. 주제는 없는 말인 줄 아는데 교수님 신부 되지 말고 병원에 계속 있으시면 안 돼요? 하는 일 말고 제 옆에 있어주세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교수님. 시즌2 1화 마지막에 송화가 익준의 사무실에 찾아오는데요. 대답하려고. 뭘? 네가 속초에서 물어본 거? 고백하지 마. 나는 고백 안 했으면 좋겠어. 오래 본 친군데 고백하면 많이 어색해질 거야. 지금처럼 가장 친한 친구로 계속 그렇게 지내고 싶어 할 것 같아. 내가 너라면 나는 고백 안 해. 아유, 너 이런 거 물어보지 마. 간다. 3화에서 익준이 햄버거를 주문하면서 어느 걸 먹고 싶냐고 물으니 우주가 해피밀의 불고기 버거, 후렌치 후라이, 오렌지 주스까지 줄줄 읊고 슈슈 라지 세트에 치즈 스틱과 콜라로 익준이 먹을 메뉴까지 정해줍니다. 먹는 걸 정말 좋아하는 우주죠. 빠라빠빠빠. 우주는 아빠 익준에게 친구인 마네모네 쌍둥이가 주말마다 아빠랑 캠핑 간다고 맨날 자랑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주도 캠핑 가고 싶어? 응. 우리도 가면 되지. 아빠랑 가자. 정말? 응. 하지만 익준은 이때 병원 콜을 받는데요. 다녀오세요. 괜찮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아니야. 아빠 하나도 안 미안해도 돼. 아빠 좋은 일 하는 거잖아. 아빠도 우주랑 같이 있고 싶은데 더 큰 우주를 구해야 해서 바쁜 거라 그랬어. 누가? 꼬모가. 아빠 빨리 갔다 올게. 이렇게 익준은 어린 아들 우주한테 크게 감동합니다. 익준의 여동생이자 우주의 고모이자 준환의 여자친구인 이익수는 육군 현역 장교인데요. 시즌 1 10화에서 박사과정에 선발되어 영국에서 공부하게 되었죠. 시즌 2 2화에서 익수는 카페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며 준환에게 푸념을 늘어놓는데요. 라떼를 주문했는데 직원이 못 알아듣는 척하고 몇 번이고 되물었다고 해요. 익수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나중에 친구 세경한테 물어보니 인종차별이었던 거죠. 3화에서 본머스로 2박 3일 여행을 간다고 준환에게 신이 나서 자랑했는데요. 자동차를 렌트해서 간다고 하죠. 이에 준환이 영국과 한국의 운전 방향이 다르다며 걱정하자 저도 내일 모레 40이에요 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기어이 교통사고를 당했죠. 분명 도착하면 전화 준다고 했던 익순이 연락이 안 되어서 준환이 걱정하던 차에 익순의 남사친이 대신 전화를 받아서 교통사고 당했다고 밝힙니다. 다행히도 그 남사친이 익순이 검사 마치고 나오면 준환에게 연락하라고 전해주겠다고 말한 걸로 보아 심각한 상태는 아닌 듯 했죠. 그런데 준환이 전화받은 친구의 이름을 묻자 고 세경이라고 답해서 준환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익순이 여태까지 준환에게 말하던 친구 세경이 남자였던 거죠.
사화에서 익순이 오빠 익준과 통화하는데요. 둘이 사귀는지 모르는 익준이 준환의 여자친구가 자기만 생각하고 준환이 힘든 것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 말하고, 이를 들은 익순은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황급히 전화를 끊습니다. 이후 익순은 준환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고, 충격을 받은 준환은 익순에게 세경이냐고 묻습니다. 끊겠다는 익순의 말을 끝으로 대화는 끝이 납니다. 사화 마지막에 익순은 익준에게 자신의 간 수치가 정상이 아니라고 말하며 준환에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5화에서 익순은 한국에 입국해 검사를 받았는데요. 간경변이 시작됐죠. 병원에서 검사를 마치고 익준의 차로 집으로 가려는데 제주 학회 일정을 마치고 율제병원으로 돌아오는 준환이 택시에서 내리는 걸 발견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결국 익순은 영국 유학을 중단하고 1개월의 병가 후 고향인 창원의 부대로 배속됩니다. 이후 1년의 시간이 흐르고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는 익순은 여전히 준환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9화에서 익순은 준환과 헤어진 다음에 아픈 걸 알았다고 말했지만 차트 기록으로 검사 시점이 앞서는 것을 준환에게 들키면서 익순이 이별을 통보하던 시점에 이미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10화에서 익순과 준환은 병원 앞 스테이크 집에서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오빠한테 상처 줬어. 내가 이기적이었어. 미안해. 그리고 나 아직 오빠 좋아해. 그래서 사진 갖고 있었어. 근데 이건 내 감정이고 내가 잘 정리할게. 오빠는 부담 안 가져도 돼. 앞으로 우리 우연으로 만날 일 꽤 있을 거야. 그럴 때마다 너 아무렇지 않게 나 볼 수 있어? 난 못 그럴 것 같은데. 율제병원 산부인과 조교수인 양석형은 전에는 미국에서 펠로우를 하고 있었지만 1년 전에 끝내고 돌아와서 시즌1 시작 시점에서는 엄마랑 놀고 있었어요. 주위에서 사회성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사람이 곰 같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성격이지만 사실 굉장히 섬세한 성격을 갖고 있죠. 평소 하는 행동을 보면 섬세한 것과는 별개로 둔하고 마이웨이 스타일이죠. 그리고 미국에 다녀오기 전에 한 번 이혼했어요. 시즌2 후반부 기준 산부인과 레지던트 4년 차인 추민하는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고 수다 떠는 걸 좋아해서 비슷한 성격의 익준에게는 추추라는 애칭으로 불리는데요. 시즌1 10화에서 민하는 석형에게 퇴근길에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는데 자신을 좋아하냐고 묻는데 석형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민하는 저는 좋아해요 교수님 이라고 말하며 고백을 하는데요. 차에서 내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말하며 대답은 안 해도 되지만 모른 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고 떠납니다. 시즌2 5화에서 석형이 전화가 온 민하에게 이것저것 묻자 민하는 그걸 그린라이트로 판단하며 앞으로 총 5번 고백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석형은 네가 고백해도 난 거절할 거야 얘기하고요. 민하가 고백도 하기 전에 거절하는 게 어딨냐고 말한 뒤 첫 번째 고백을 했지만 바로 까입니다. 11화에서 민하는 드디어 석형과 데이트를 하는데요. 석형이 무심한 듯 하면서도 영화관에서 팔걸이를 올리고 우연히 마주친 종수 로사 일행에 대해 귓속말로 설명해 줍니다. 긴장한 나머지 팝콘을 제대로 먹지 못하자 석형이 자기는 많이 먹었다면서 팝콘을 넘겨줘서 다시금 반하죠. 게다가 데이트냐는 로사의 질문에 석형이 긍정합니다. 이후 민하는 동료 의사의 트롤짓에 제대로 멘탈이 나간 상태였는데요. 마침 석형이 뭐 먹고 싶냐고 전화로 묻자 민하는 고기라고 대답하고 석형은 구구즈가 주문한 고기를 빼돌려서 줍니다. 그날 밤 석형이 민하를 집 앞에 데려다 주는데요. 혹시 저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요. 넌 내가 이상한 사람이면 어떡하려고 막 그렇게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팔자련이 해야죠. 근데 교수님, 저는 좋은 사람이에요. 교수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니까 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사귀는 거 맞죠? 저 좋아하시는 거 맞죠? 그걸 꼭 말로 해야 해? 좋아해. 나도 너 좋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고백해. 이렇게 석형도 드디어 민하에게 고백하고요. 마지막 회인 12화에서 민하와 석형은 꽁냥거리고요. 민하가 석형을 부르는 호칭도 밖에서 단둘이 있을 때는 오빠로 바뀝니다. 민하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을 밝히고 석형이 날 좋아한 지는 얼마 안 됐는지 몰라도 자신은 좋아한 지 오래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첫 키스를 하죠. 1년이 지나며 속초에서 완전히 돌아온 송화는 11화에서 퍽치기에 당해 응급실로 들어온 익준을 보며 당황하면서도 다행히 의식이 있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몇 날 며칠을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익준을 간호합니다. 후반부에 익준이 휴식을 위해 고향인 창원으로 떠났을 줄 알고 전화로 고난이도 뇌동맥류 수술 성공을 자랑했는데요. 자신의 방에서 기차 시간까지 변경하고 기다리는 익준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센 비가 내리는 밤, 익준은 자신의 차를 정차시키고 카페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오는데요.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두 사람의 어색한 정적을 거센 빗소리와 와이퍼가 작동하는 소리가 채워주죠. 송화는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죠. 익준아, 나 좀 민망해서 한 번만 쓱 빨리 얘기할 거니까 잘 들어야 돼. 나 앞 보지 말고 정면 봐. 너 사고 났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알아? 고백할 걸. 너 좋아한다고 고백할 걸.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 그래서 말인데 너 마음 그대로면 우리 사귈까? 이렇게 TVN 드라마 시리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명장면 만나보셨어요. 스리생 시즌2는 종편 및 케이블 드라마 최초로 1화부터 마지막 화까지 수도권 및 전국 평균 시청률 1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은 드라마 시리즈였고 실제로 가창력이 훌륭한 구구즈 멤버들이 남긴 명곡 리메이크가 가득한 OST도 많은 사랑을 받았죠. 넘사벽 스펙이지만 인간미도 넘치는 의료인들이 잔뜩 등장하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넷플릭스와 티빙에서 정주행하실 수 있어요. 다음에도 재미난 한국 드라마 이야기 오디오로 들려드리고 드라마 속 분위기를 담은 영상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아주 많이 감사드립니다. 출발 오디오 여행이었어요. 고맙습니다.